국방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 종합질의 때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서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보내도록 한 그런 규정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의 그 권한을 규정한 그 훈령이 문제가 있다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데 장관님은 사실 법에 대한 해석권은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갖고 있질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그 훈령에 의해서 쭉 이어왔습니다. 그 장관님이 지난 11일 국방위 회의에서도 헌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 훈령이 있는 거다. 그래서 훈령에 근거한 개인 단위 파병 국회의 동의 없이 하는 거 정당하셨는데 지금도 이 주장을 유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법제처장님, 예, 법정입니다. 법령 업무 총괄하시잖아요. 예, 그 훈령 또 예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도록 돼 있습니까? 소관부처에서 그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부적인 방침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본 원칙에 훈령이나 예규 등은 법령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규정에 대해서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훈령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 제1조 목적 조항을 보면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 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 파병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이제 업무 분장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의 기본 목적은 파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또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훈령의 제4조에 보면 파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법제처장님, 지금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률에 근거 없이 이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파병의 범위를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그 해석이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를 파병으로 볼 것이냐 이거 예. 해석인데 예. 그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예. 정부가 그 헌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국방부에서 파병의 범위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파병, 이제 헌법적 의미에서의 파병은 이런 범위이고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 내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파병의 범위 이런 정도라고 해서 그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부의 법률 해석, 현재까지의 그 정부의 법률 헌법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헌법에 안 맞다, 그리고 법률 규정은 달리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 권한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입법을 하시면 제가 질문하는 건 지금 법제처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데 지금 말씀을 막 하시는데 헌법에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 동의를 군대를 한 명이라도 해외에 보내려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군인 파견하는 거를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법률로 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훈령에서 규정하는 게 법 체계상 맞느냐? 맞지 않는 거죠. 이 법제처에서 발표한 훈령 예기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훈령 예기 등은 법령 집행의 통일성 또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게 맞는 거지, 헌법에서 규정한 거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훈령에 담는 거는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거를 제가 질문하는 건데, 처장님은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 법제처에 있잖아요. 이 정부 내에서. 그죠? 입법 분리가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입법 불비에 대해서는 국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도 법률안 발의권이 있고 또 법령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질문은 간단해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파병, 받지 않아도 되는 파병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입법 불비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정부가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하기 위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과연 정부가 하는 그 헌법에 대한 법령 해석이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파병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이 없이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그걸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 훈령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입법 불비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 문제 제기가 틀립니까? 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 그럼 됐습니다. 예, 입법 불비에 대해서 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이 없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훈령이 있으니까 훈령에 따라서 하겠다, 나중에 그 훈령에 따른 집행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네. 그 훈령에서는 이 참관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민간인을 보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근거 규정으로 평화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등자가 있기 때문에 그 참관단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령에서 등은 쭉 열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포괄해서 하거나 또는 쭉 열거를 하고 그거 외에도 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통상 열거된 거는 다 중요한 사항을 다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등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보면 UN 지역 안보기구 또는 UN 평화 유지 활동, 다국 조건 평화 유지 활동, 국방 교류 협력 활동, 이렇게 쭉 열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참관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이 국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법제처장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관단을 파병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낸다 하면은 정상적인 법 체계상으로는 법률에서 참관단도 열거를 해야 맞는 거죠. 예, 지금 여기 그 훈령에 열거된 내용을 보면 사실 뚜렷합니다. 한마디로 UN 차원의 또는 다국 접근 차원의 평화 유지 활동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이제 군인을 보내는 방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은 당연히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률로 명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장관님, 네. 그 참관단이 만약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관단이면 문자 그대로 하면 무엇인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는 거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쟁 교훈 분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에 혹시 저해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관단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최근에 참관단은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좀 검토 단계에 있고요. 예. 우선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간략히 기회 주시면 2분 정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저는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 또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국군의 파병, 또 제가 이후에 질문할 외국 군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지는 그런 국제 환경이 됐고, 또 우리 군에서 제가 받은 답변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게 입법 불비로 저는 보이는데, 정부와 또는 국회가 협력을 해서 법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시간은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 국방부 장관님, 외국 군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외국 군대의 주류, 이제 우리말 좀 편한 말로 하면 주둔인데, 주둔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 미군 수송기가 인력이나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5일 결산회의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을 했어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여쭤봤더니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외국 군대가 소파에 되어 있는 한미 동맹이나 유엔사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일본 자위대뿐만이 아니고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승인을 받는데 일정한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냐,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적인 판단을. 예, 그렇죠. 그때 제가 그래서 국방부에 이제 저 서면으로 주일 미군의 물자, 인력 등을 주한 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서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네. 예. 근데 국방부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와 논리, 그게 뭡니까? 그거는 헌법 60조 2항에 보면은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서 하는데, 요 주둔이라는 의미가 예.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은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 자위대기가, 수송기가 수시로 거의 뭐 매일 또 많은 병력을, 또 많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는 사전적으로 보는 주류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군사 안보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수송기가 한 100대가 들어와서 병력을 한 10,000명 내려놓고 갔다. 이건 근데 문헌 해석상, 헌법상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주류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뭐 1,000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석 근거,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예, 저도 그래서 이 해외 외국 군대의 주류에 대해서도 법률이 불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 법제처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마련. 예, 그래서 우리의 해외 파병 또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국방부 훈령으로 정하고 국방부 장관 정책 결정으로 해외 파병을 국회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를 이행하고 해석하고 이행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병이 됐던 또는 외국 군대 국내 진입이 됐던 이게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 의견을 내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는 이제 가치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가치 외교는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가치가 국제사회에 확산되도록 기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외교의 핵심 기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거를 할 역량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기 집권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공식적인 그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그동안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온 공약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선거 캠페인이나 또는 일기 행정부 때 했던 걸 기초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실적인 그런 거래 중심의 그런 그렇죠.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손익을 계산하고 또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그거 오직 그걸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동맹 관계도 이 거래주의에 기초해서 많이 흔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얻을 이익은 없는데 돈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토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GDP의 2%까지 올려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100억 달러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조태열 장관님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가치 외교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우선 첫 번째 저희 가치 외교가 아무런 기초가 없는 가치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치 외교와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외교가 서로 상반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 같은 경우에 동맹이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장관이 한 얘기는 한국이 미국의 그런 동맹 우방국으로서 신행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합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부 고위 당국자 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미국의 실용주의 국익을 강조하며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제 지정학적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발언했는데요. 맞죠? 예. 그랬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소위 트럼피즘, 이 말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트럼피즘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주의는 여기에는 인권이나 자유무역, 민주주의, 국제협력 같은 가치나 규범에 기반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거부가 핵심이다. 트럼프주의는 이런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외교는 그런 국제 질서를 거부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집권이 아니더라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구상들과 실제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미국의 정책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의 여러 고위급 교류 계기마다 그 트럼프 당선인 측의 그 주요 인사들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가지면서 신행정부 출범 전후에 신속하고 또 긴밀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국 간의 그런 정책의 차이가 크게 빚어짐으로 해서 그런 동맹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기본 기조가 다르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기 한번 팀에서 좀 심사숙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